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우영 중3 2학기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3단원, 통계 단원의 첫 번째 단원, 대표값과 삼포도 단원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1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624번부터 71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먼저 내용부터 보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대표값. 자, 대표값이 뭐냐? 대표값은 말 그대로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을 그 자료를 뭔가 좀 일일이 그 자료의 값을 다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걸 좀 퉁쳐서 대표하는 값 하나만 나타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쓰는 게 바로 대표값이고요.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배워볼게요. 첫 번째, 평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대표값이죠. 자료 전체 별량의 총합을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 여기서 별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료 각각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했을 때, 자, 자료가 1, 2, 3, 3, 6 이렇게 있는 어떤 표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표. 자, 이때 이 1, 2, 3, 3, 6이 다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 각각의 값. 자, 이 자료를 구성하는 어떤 값. 그게 이제 별량인데, 이때 이 다섯 개인가? 이 5개의 값의 평균은 얘들을 다 뭐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이 별량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로 나눈 값. 즉 3. 그래서 요 자료의 평균은 3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이때 평균은 이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자료는 별량이 1, 2, 3, 3, 6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료의 평균은 3이야. 그냥 3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3이 이 자료가 대충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값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썼잖아요. 실제 학교 다니면서. 시험 평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점수 물을 때, 너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국어 몇 점, 과학 몇 점, 이렇게 일일이 묻는 것보다, 그냥 너 평균 몇 점이야? 나 평균 80.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80점 근처 받았겠네. 모든 과목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값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얘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좀 살짝은 다르죠. 말 그대로 얘는 위치하는 거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이때 n은 뭘 의미하냐면 별량의 개수, 별량의 개수. 별량의 개수를 n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별량이 n개 있을 때, 이때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이다. 자, 위에 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량이 5개 있으면은 정 가운데 있는 거는 얘죠, 얘. 얘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래서 n에다가 5를 넣게 되면 5 플러스 1, 6을 2로 나누면 3. 정확하게 정 가운데 값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 가운데 있는 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n번째와 2분의 n에다가 1 더한 거. 다시 하면 그 다음 번째. 이 녀석의 그 다음 번째. 두 자료의 값의 평균을 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첫 번째 1, 2, 3, 4, 4. 1, 2, 3, 4, 4. 자, 이렇게 별량이 5개인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정 가운데가 누가 봐도 3이죠. 3. 그래서 이때 주황값 3을 바로 써주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자료가 홀수개가 아닌 경우, 짝수개인 경우. 1, 2, 3, 5, 5, 6, 6개. 자, 6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라고 말할 만한 값이 없잖아요. 정중앙이 3인데. 나누기 2를 하면 3인데. 그래서 이때는 자료가 정 짝수개일 때는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양쪽 2개. 3과 5.
요 두 개의 값에 평균을 쓴다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3과 5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서 평균 4. 저게 바로 자료가 짝수 개인 경우에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 즉, 정 가운데 위치하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중앙값이라는 거는 작은 순서대로 커지는 작은 값에서 커지는 값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왠지 얘가 정 가운데니까 뭔가 전체적인 값에 뭔가 이렇게 평균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노멀,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값처럼 보인다.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평균은 되게 비슷하게 하지만 일단 기본적 계산 방법부터 다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대표값 평균이랑 중앙값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대표값 알아보면 자, 세 번째 대표값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제일, 최고로 할 때 최자인데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다 라는 뜻입니다. 최빈값.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래서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최빈값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무래도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니까 그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자료가 1, 2, 3, 5인 경우에는 최빈값은 얼마다? 2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지만 2는 두 번 나왔으니까 2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으니까 2가 최빈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가 1, 3, 5인 경우에는 1, 2개, 5, 2개, 3만 하나.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1하고 5니까 최빈값은 1하고 5 2개.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료가 1, 2, 3, 4, 5인 경우에는 최빈값은 없다. 자, 최빈값은 대표값 중에 유일하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다 모든 별량이 동일하게 한 번씩 나왔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최빈값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1, 1, 2, 3, 3 같은 경우에는 1 2번, 2 2번, 3 2번. 역시 모든 별량이 동일한 횟수만큼 나왔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최빈값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이한 녀석이죠. 앞에 나왔던 평균이랑 중앙값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중앙값은 자료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존재하는 값이거든. 평균이나 중앙값은. 그리고 무조건 하나씩 존재하는 값이야. 하지만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하더라도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앞에 나왔던 값들과는 약간 좀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나오는 값을 봤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랑 다르게 앞에서 배웠던 평균이랑 중앙값은 무조건 딱 값이 하나로 고정된 값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그 두 번째 분산값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삼포도라고 나오는데 자, 삼포도 나오면 맨날 이제 학생들이 막 되게 이상한 드립 치죠. 이게 반대말은 뭐 죽은 포도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나는 가르치면서 한 20년 넘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질립니다. 삼포도의 반대말은 죽은 포도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재미없는 드립은 치지 마세요.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삼포도. 자, 별량들이 대표값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자, 쉽게 얘기하면 별량들이 얼마나 어떻게 퍼져 있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포도가 크면은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 삼포도가 크면. 반대로 삼포도가 작으면 별량들이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량 5개 1, 2, 3, 4, 5 자,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 얼마 나오겠습니까? 평균. 자, 얘 5개를 다 더한 다음에 더하면 15죠. 15 더한 다음에 나누기 별량 개수 얼마? 5로 나누게 되면 평균은 5분의 15니까 평균은 3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3, 3, 3, 3, 3. 얘도 평균 구해보면 싹 다 더하면 15. 근데 얘가 별량이 5개니까 5로 나누면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1, 3, 5, 5. 요렇게. 자, 요렇게 5개를 해보면 역시 얘들을 싹 다 더해보면 15고요.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평균은 역시 3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뭔가 이 별량이 퍼져 있는 정도가 달라요. 퍼져 있는 정도가. 자, 1, 2, 3, 4, 5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직성을 표현하자면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5 하나 자료가 이렇게 5개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경우고요. 3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때 평균은 3이죠. 여기에서 평균 3. 나머지 1, 2, 4, 5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별량이 3, 3, 3, 3, 3 여기 몰려 있는 거죠. 게다가 평균도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5 같은 경우에는 3이 여기 있으면 3이 평균이고 1은 여기 1 2개, 여기 5 2개 이렇게. 자, 얘는 그러면 이 세 녀석의 지금 대표값, 지금 내가 평균을 썼죠. 평균, 대표값을. 물론 대표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기가 원하는 거 뭘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평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료의 모든 평균은 다 동일하게 3이에요. 다 3, 3, 3, 3. 자, 그런데 이 자료, 별량들이 퍼져 있는 정도로 보면 좀 다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3을 기준으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퍼져 있고요. 물론 평균이 또 값이 있고요. 자, 그 두 번째 수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이 3인데 여기 값이 다 몰빵돼 있죠. 3, 3, 3, 3, 3. 뭔가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죠. 값이 하나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곳에 2개, 또 이만큼 떨어진 곳에 2개. 뭔가 좀 많이 퍼져 있죠. 좌우로. 얘보다는 좀 더 퍼져 있다 볼 수 있죠. 얘는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하나씩은 있거든. 하지만 얘는 두 칸이나 떨어진 곳에 2개씩 있는 형태니까 제일 처음에 값보다는 좀 더 퍼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별량들이 퍼져 있는 정도, 뭘 기준으로? 대표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대표값 내가 3을 썼으니까 3을 기준으로 지금 퍼져 있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값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산포도야. 그래서 이게 산포도가 크면은 뭔가 별량들이 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대표값 기준으로. 자, 이 세 자료 중에서 산포도가 가장 큰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대표값, 평균, 3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녀석들이 이렇게 좌우로 좀 많이 퍼져 있죠. 그러면 산포도가 가장 작은 녀석은 누구냐? 얘죠. 산포도가 작다는 거는 그 별량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다는 뜻이거든?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얘는 그냥 3 한 군데 몰빵이잖아. 3, 5개. 얘가 산포도가 제일 작은 경우고요. 얘가 산포도가 가장 큰 경우란 거야. 이 세 가지 경우. 똑같은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즉, 제일 첫 번째 경우가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얘가 가장 산포도가 작은 값, 즉, 퍼져 있는 정도가 적다. 즉,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산포도가 가장 크다. 뭔가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멀리 퍼져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포도라는 건 뭐다? 퍼져 있는 정도. 그 별량이 퍼져 있는 정도로. 누구 기준으로? 어떤 대표값을 기준으로. 그 대표값은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중앙값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빈값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평균을 가지고 풉니다. 평균.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가지고 그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정도를 이제 판단할 거예요. 그 판단하는 값이 뭐다? 그게 바로 산포도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산포도를 우리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편차라는 걸 알아야 된다. 편차. 편차는 뭐냐?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편차는 별량의 값에서 평균 뺀 거다. 별량 빼기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차의 특성이 뭐냐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항상. 어떠한 경우든 0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당연히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그 뺀 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지는 값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 가까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들었던 예, 1, 2, 3, 4, 5.
4, 5. 이 녀석의 평균은 3이었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별량에 대한 편차는 뭐가 되느냐? 1의 편차는 평균이 3이니까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3은 0. 4는 1. 5는 2. 이게 각각의 편차가 되는 겁니다. 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 5가지 녀석을 다 뭐 해보면, 더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빼기 2 플러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0.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란 걸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 수 있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 얘 절대값 씌우면 얼마? 2. 얘는 절대값 씌워봤자 2. 얘는 절대값 씌우면 1. 얘 절대값 씌워봤자 1. 자, 그래서 평균 3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 5나 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을 빼게 되면 절대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편차 절대값이. 당연한 얘기죠. 알겠죠? 그 반대로 이 2나 4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을 빼면 당연히 1, 1. 또 작은 편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평균 근처에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근데 이 상태로서 편차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냐? 그건 쉽지가 않죠. 물론 이 각각의 값들의 편차를 보게 되면 얘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네? 이런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별량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필요하다. 그 수치가 뭐냐면 바로 분산하고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 자, 분산은 뭐냐면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그냥 편차의 평균이 아니에요.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입니다. 자, 그냥 편차의 평균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차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편차란 거는 이 편차를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이 편차의 개수 5개. 이렇게 하면 이제 편차의 평균이 나올 텐데, 근데 어차피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0이에요. 어떤 자료든 간에. 모든 자료는 다 편차의 평균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다 똑같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 그 말인 즉슨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죠? 4. 편차를 제곱한 거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0은 어차피 0. 1은 제곱해봤자 1. 2는 제곱하면 4. 이렇게 편차 제곱한 것들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이 편차의 개수 몇 개? 5개.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분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4 더하기 4는 8, 10. 그래서 분산이 2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표준 편차는 뭐냐?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를 x라고 했을 때 x 제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분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뜻은. 알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분산을 뭐 하게 되면 분산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양의 제곱근이니까. 어차피 분산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제곱. 모든 수의 제곱은 다 양수잖아. 근데 편차를 제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편차 개수만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산은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니까 거기다 루트 씌우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표준 편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3포도 방금 이 녀석의 표준 분산은 얼마나 딱 분산이 2라는 거는 표준 편차는 루트 2라는 얘기죠. 이 녀석은 분산 2, 표준 편차는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좀 다른 걸 구해볼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1, 1, 3, 5, 5 이 녀석. 자, 이 녀석 역시 평균은 3이었죠. 앞에서. 자, 그럼 이 각각의 편차를 구해보면 얘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2, 2. 그리고 이게 각각의 별량의 편차인데 얘들 싹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될 거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분산을 구해보자. 분산을 구하려면 이 편차를 다 뭐 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제곱은 4, 마이너스 제곱은 4, 0은 0, 2의 제곱은 4,
2제곱은 4. 그 다음 나누기 얼마? 이 별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개. 그럼 이렇게, 얼마 나오죠? 8이 16. 5분의 16이 나오네요. 5분의 16. 자, 이 녀석의 분산은 5분의 16이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이 녀석의 분산은 얼마? 이게 나왔죠. 5분의 16이면 대략 3.2죠. 3.2. 자, 그럼 누가 분산이 더 큽니까? 밑에 게 분산이 더 크죠. 자, 분산이 뭐다? 분산이 바로 3포도죠. 3포도.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자, 그럼 분산이 더 크다는 거는 얘가 값이 좀 더 어떻다? 평균을 기준으로 값이 좀 더 퍼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뜻이죠. 자료가 좀 더 퍼져 있다. 그래서 얘는 1, 1, 5.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수직선을 예를 들자면 3을 기준으로 1, 2개, 2, 2개, 5, 2개 이렇게 퍼져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1, 2, 3, 4, 5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을 기준으로 여기 2 하나, 1 하나, 여기 4 하나, 5 하나. 그나마 얘는 좀 더 이 평균 3에 좀 더 조밀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1만큼 떨어진 자리에 2개의 별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만한 좀 멀리 떨어진 위치에 값이 별량이 몇 개? 2개씩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좌우로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포도 의미는 이 자료의 값이 얼마나 퍼져 있냐. 누구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얼마나 퍼져 있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왜 분산을 할 때 편차 제곱을 하느냐? 그냥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이 값으로는 뭔가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서로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서 그 값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얘가 좀 평균 기준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 많구나. 별량들이 많구나. 아니면 얘는 평균 기준으로 평균에 좀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별량들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의미를 알겠죠? 의미를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의미. 나중에 또 고등학교 하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아이씨, 뭐야. 자, 유형 1번. 평균의 뜻과 성질. 문제는 624번이고요. 다음 변호는 한 수의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공부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말 그대로 평균 구하라는 문제죠. 자, 월화수목 금토일.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각 별량을 뭐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6. 그 다음 별량의 개수. 지금 월화수목 금토일이니까 7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7분의 얼마? 위에 분자 더하면 4, 6, 7, 14. 그래서 평균 얼마? 2시간이 딱 나오네요. 자, 이건 뭐 원래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평균 구하는 방법. 자, 됐죠? 그래서 평균은 2시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중앙값의 뜻과 성질. 중앙값. 문제는 630번이고요. 오른쪽 줄기와 입 그림에서 중앙값을 구해라. 자, 줄기와 입.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죠? 줄기 다음에 입을 썼다. 입은 가장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줄기는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줄기가 11이고 ip이 0이란 거는 110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11, 그 다음에 113, 그 다음에 116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줄기와 ip 표현하는 방법. 아, 물론 이 표에서도 내가 따로 적어놨죠. 줄기가 11이고 ip이 0이란 거는 110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구하자? 중앙값을 구하자. 중앙값.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 자, 그럼 얘들을 다 적어보면 내가 방금 적었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는 121, 122, 그 다음 126 3개. 그 다음 줄에는 130, 그 다음에 130, 그 다음에 132, 132, 135.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중앙값이 뭐였죠? 중앙값. 말 그대로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값. 자, 이때 중요한 거. 자료가 총 홀수개냐, 짝수개냐 중요했었죠. 자, 이 자료가 총 몇 개냐? 위에 4개, 3개, 밑에 몇 개? 5개. 4, 3, 5. 그럼 자료가 총 12개네요. 12개. 자, 그러면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는 2분의 12, 즉 6번째 거랑 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두 녀석이 정중앙에 위치하는 두 개의 값이라 볼 수 있겠죠. 12개면. 짝수개니까. 자, 그럼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어떻게 찾냐? 그냥 찾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일곱 번째. 자, 됐죠? 짝수개면 반드시 중앙에 위치한 두 개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값에 무슨 값? 평균값을 쓰는 거였죠. 평균값. 즉, 두 개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되는 거죠.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솔직히 알 수 있죠. 126에서 2만 떼서 이게 붙이면 124. 굳이 어렵게 계산 안 해도 124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얼마다? 124다. 만약에 이 자료에서 제일 끝에 있는 135가 없었어. 알겠죠? 그럼 총 몇 개? 11개가 된다. 자, 11개라는 거는 앞에 5개, 뒤에 5개, 가운데 1개. 이 1개가 바로 뭐다?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1개는 여섯 번째 거. 즉, 11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나오는 녀석이죠. 여섯 번째.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2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 자료가 11개, 즉 홀수기였으면 정 가운데 위치하는 앞에 5개, 뒤에 5개, 가운데 1개. 이 가운데 1개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였겠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짝수개니까 짝수개였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쓰는 거고요. 그 차이점 알겠죠? 쉽죠? 그래서 답은 124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채빈값의 뜻과 성질. 문제는 635번이고요. 자, 원조표는 우띠에 반 학생들의 취미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채빈값을 구해라.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온 값. 자, 운동은 4명, 운동 4명, 게임은 8명, 영화 감상 6명, 멍 때리기는 5명, 유튜브 보기는 5명, 9명.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누굽니까? 당연히 유튜브 보기죠. 9명이나 있으니까. 즉, 이 유튜브 보기가 뭐다? 가장 채빈값이다. 이 자료에.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대표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645번이고요. 자, 다현이는 4번의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78, 87, 95, 91점이다. 자, 이 상태에서 5번째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되겠는가? 자, 그러면 5번째 시험에서 성적을 X점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다. 그럼 앞에 있는 4번의 시험 78 더하기 87 더하기 95 더하기 91 거기다 마지막 5번째 점수가 X점이라고 봤을 때 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5 더한 게 5개니까 이때 이게 바로 이 5값의 평균, 이 5개의 별량의 평균이 되는 건데 우리 이 평균이 90이 되기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450이 될 거고요. 자, 얘는 78 더하기 87 165 165랑 95 더하면 260 더하면 351 더하기 X.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가 되기 원한다? 450이 되기 원한다. 그럼 X는 얼마입니까? X는 99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즉, 마지막 시험에서 99점을 받아야 평균 90점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다현이 힘들겠네.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근데 그나저나 다현이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편차를 이용해 별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660번이고요. 호천일의 반 학생들의 국어 시험 성적의 평균은 72점이다. 평균 72점이다. 호철 반 애들이. 자, 호철이 국어 시험 성적의 편차가 얼마일 때? 16점일 때. 호철이의 국어 시험 성적을 구해라. 호철이 국어 시험 성적을 X로 놓읍시다. X. 자, 근데 호철이 반 애들, 호철이 포함해서 반의 평균이 72점이야. 그렇게 그랬을 때 호철이의 점수의 편차가 16점이래. 자, 편차의 의미가 뭐였죠? 편차는 별량. 그 별량의 값에서 뭘 빼는 거다? 평균을 빼는 거였죠. 평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편차가 16점이라는 거는 호처리의 별량, 호처 점수 모르니까 일단 x. x에서 뭘 뺀 거? 평균. 평균 몇 점? 72점. 이게 바로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72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72가 될 테니까 얼마가 되니? 88. x는 88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써라라고 만든 문제겠죠. 알겠죠? 편차가 뭔지 알아라. 자, 되게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기. 문제는 664번이고요. 자, 다음 표는 A, B, C, D 5명의 사회 성적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 성적의 분산을 구해라. 얘는 편차.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분산. 자, 앞에서 분산은 뭐였죠? 분산? 분산의 의미가 뭐였죠? 분산? 분산은 편차.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편차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들을 각각 제곱하게 되면 얘는 9, 얘는 4, 얘는 25, 얘는 x제곱, 얘는 16. 이게 편차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얘들의 평균이니까 얘들을 뭐 하자?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개수 5개니까 다 5.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다? 분산이 되는 거다. 이 자료에.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x가 뭔지 모르잖아. 이 편차.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떠한 자료든 간에 모든 편차의 합은 얼마였다? 모든 편차의 합은. 편차 다 더하면 합은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즉 3 2 5 x 4 다 더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3 2 5 x 빼기 4 더한 게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3이랑 5 더하면 8 마이너스 6 8 빼기 6은 2. 그럼 2 더하기 x는 0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알아냈으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은 얼마?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더해볼까? 13, 38, 42, 그 다음에 58? 깔끔하게 안 나오네? 5분의 58? 분산이 5분의 58 나오네요. 굳이 나누기를 하자면 11.6 정도 되겠네요. 답은. 뭐 5분의 58이었어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676번이고요. 별량 A, B, C, D의 평균이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래. 자, 이때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4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보면 평균 조건 내가 표준 편차를 줬잖아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녀석의 분산 얼마 된다. 분산이 뭐였죠? 분산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었습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분산의 제곱근이었으니까 반대로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분산은 얼마가 된다? 3의 제곱. 즉 9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산은 9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분산은 뭐였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 아우, 글씨 진짜 못 써. 자, 그럼 편차를 구해봅시다. 편차. 별량이 4개고요. 평균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각각에다 뭐 빼면? 평균을 빼는 거죠. 즉 A 빼기 마이너스 4. 즉 A 플러스 4가 되겠죠.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는 B 빼기 마이너스 4. 즉 B 플러스 4. 세 번째는 C 플러스 4. 네 번째는 D 플러스 4. 자, 이게 각각의 편차가 될 거예요. 편차.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꼬라지를 보면은 뭔가 각각의 제곱이 돼 있죠. 그리고 다 더해놨죠. 딱 봐도 뭐랑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분산이랑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저 구하는 값의 의미가.
자, 이게 편차거든요. 그럼 이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얼마? 4개니까 나누기 4. 이게 바로 뭐가 된 거다?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 이 자료의 분산. 근데 이미 우리는 분산을 구했죠? 표준 편차 제곱 얼마? 9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양배를 뭘 곱해주면? 4를 곱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이 분자 쪽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얼마다? 3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이 주어진 자료랑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걸 딱 봤을 때 눈치를 채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왜 제곱이 돼 있지? 왜 다 더하고 있지? 이 각각의 더하기 4는 편차고 제곱은 편차 제곱이구나. 다 더했다? 뭔가 편차 제곱 다 더했다는 의미네? 그럼 이거랑 관련 있는 걸 바로 누구다? 분산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래서 이걸 눈치채라고 만든 문제란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고등학교 내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 내용이 또 나올 거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자, 문제는 684번이고요. 별량 2x1 플러스 3, 그 다음에 2x2 플러스 3, 그 다음에 2x3 플러스 3, 2x4 플러스 3의 평균이 5다. 이 4개 값의 평균이 5다. 이때 x1, 2, 3, 4의 평균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주어진 힌트가 이 네 녀석의 평균이니까 얘들을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얘랑 아이씨 마지막에 얘랑 헷갈려.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4. 그게 바로 이 네 녀석의 평균인데 이게 얼마다? 이게 5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 다 더하게 되면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면 2x1, 2x2, 2x3, 2x4 2로 묶으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거. 뒤에는 3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3이 4개. 그럼 3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값이 5란 걸 통해서.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왼쪽은 20. 그게 이거. x1, x2, x3, x4 더한 거의 2배에다가 3, 4, 12를 더한 걸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x1, 2, 3, 4 더한 게 얼마가 돼야? 4가 돼야 되겠죠. 4. 4, 2, 8. 8 더하기 12는 20.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다? 이 1, 2, 3, 4의 평균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4개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하자? 4를 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이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4개 더한 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4분의 4는 얼마? 1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약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 각각의 값을 봐봐. 얘들이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 이 각각의 별량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얘도 2를 곱하고 3을 더하고 2를 곱하고 3을 더하고 2를 곱하고 3을 더하고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값들 자체가 다 동일하게 이만큼씩 뻥튀기가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네 값으로 만드는 평균도 동일하게 뻥튀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개 값의 평균 5는 자, 이 네 녀석의 평균을 x라고 했을 때 이 x가 어떻게 뻥튀기 되느냐? 이 각각의 값들이 뻥튀기 된 만큼 뻥튀기 돼야 된다는 거야. 즉, 각각의 값들이 좀 더 몇 배? 2배 됐으니까 평균도 2배. 근데 얼마가 커졌어? 3이 커졌죠, 각각. 그 평균도 똑같이 3만큼 커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네 녀석 값의 평균 5랑 같다. 이 네 녀석 평균 x 잡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고등학교 가면 배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2x는 얼마? 2. 그럼 역시 x는 얼마? 1. 그래서 이 네 값의 평균 x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각각의 값이 커졌으니까 동일한 방식대로 평균도 동일한 방식대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니까 똑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각각의 값이 똑같이 커지면 동일한 방식으로 커지면 알겠죠?
자, 뭐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중학교 방식대로 푸는 게 뭐 좋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두 집단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694번이고요. 자, 오른쪽 편은 어느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학생의 평균, 즉 남학생, 여학생 다 합친 거. 전체 학생의 평균이 72점일 때 여학생의 평균을 구해라. 여학생의 평균. 자, 전체 학생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학생의 평균. 전체 평균. 평균은 당연히 전체 학생 수로 나눠야 되겠죠? 전체 학생 수. 뭐를? 모든 남학생 점수 합과. 모든 남학생의 점수 합과 더하기 모든 여학생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아우 글씨 진짜 무슨 못 쓰긴 하지만 쓰기도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대충 쓰는 것도 있고요. 아이씨 칸또 왜 또 모자라냐. 자 전체 평균이라는 거는 자 모든 남학생의 점수 다 합치고 모든 여학생의 점수 다 합치고 즉 모든 학생들의 점수 다 합친 다음에 그거를 모든 학생의 수로 나눈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나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몇 점이다? 72점이다. 우리가 전체 학생 수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네요. 200명, 150명. 합치면 되겠네요. 즉 350이죠. 350. 자, 그러면 남학생 점수 다 합친 거 어떻게 할까? 남학생 점수. 자, 남학생 200명의 평균 69점이 났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학생 하나하나가 그 남학생의 점수를 다 합친 다음에 남학생 점수를 모두 뭐 한 다음에 합한 다음에 뭐로 나눈 거? 남학생의 수만큼 나눈 거. 이게 바로 남학생의 점수의 평균인데 그게 몇 점? 그게 69점이래. 근데 우리가 남학생의 학생 수는 압니까? 알죠. 몇 명? 200명. 그럼 양배를 뭘 곱하게 되면? 똑같이 200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없어지고 남학생의 점수 합 얘는 69 곱하기 200. 아, 계산하기 귀찮네. 9, 28, 6, 21. 13,800이 되겠네요. 남학생 점수합은. 13,8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하기. 뭐 틀린 거 없죠? 아, 내가 워낙 단순 계산을 못해가지고. 자, 똑같이 여학생 점수합도 똑같이 구하면 되죠. 여학생 점수합. 여학생 점수합. 모든 여학생의 점수합. 합을 여학생의 수 150으로 나눈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여학생의 점수의 평균이다. X. 자, 그럼 모든 여학생 점수 합은 양배를 뭘 곱해서? 150을 곱해서 약분. 그럼 여기가 150. 즉 150X가 된다는 얘기죠? 모든 여학생 점수 합은 150X. 자, 그래서 모든 남학생의 점수 합과 여학생 점수 합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모든 학생 수 350으로 나누는 게 바로 전체 평균 얼마? 72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다? 여학생의 점수 평균 점수를 알고 싶다. 즉 X를 알고 싶다. 자, 그럼 양배는 350을 곱하면 350 곱하기 72는 13,800 더하기 150X. 아, 이렇게 계산해야 돼? 72? 귀찮네. 10, 700, 0, 7, 5, 35, 37, 21, 24. 와우. 자, 그럼 얼마 되는 거죠? 어, 25,200이 되겠네요. 25,200. 자, 근데 중요한 건 13,800 넘겨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13,800을 빼야 될 거거든? 빼면 4. 11,400? 11,400이 150X랑 같다.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면? 15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X가 나오네요. 공항계시 없애고 1140을
15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7, 8, 7로 해야 되겠네. 7로. 그러면 7로 35, 7이니까 105. 빼면은 90. 90은 15에다 뭘 곱했을 때? 6을 곱했을 때죠. 자, 그래서 x는 얼마? 7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답은 3번. 자, 이 가정은 좀 알겠죠? 그냥 주어진 그 자료의 값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삼포도와 자료 이해로 되어 있죠? 문제는 701번이고요. 자, 다음 편은 사회에 걸친 멀리뛰기에서 한준, 다윤, 승진이의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명의 성적을. 자, 한준, 다윤, 승진이의 기록의 표준편차를 각각 S1, 2, 3라고 할 때 이때 S1, 2, 3의 대소 관계를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결국에는 뭘 구해라?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는 똑같죠. 분산을 구한다면 루트 씌운 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표준편차니까. 아, 글씨 진짜 못 써. 자,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을 알기 위해서는 분산은 뭡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알기 위해서는 편차부터. 편차는 뭐죠? 편차는 또 별량, 왜 귀찮냐. 별량 빼기 평균을 의미한 거죠? 별량 빼기 평균. 자, 그럼 역시 우리는 일단 뭐부터? 평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알려면 평균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럼 각각의 평균을 구해보면 한준이는 6666이니까 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평균은 6이 되겠죠. 한준이 평균 6이 될 거고요. 다윤이 4, 8, 9, 3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21, 24 나누기 4하면 역시 평균 똑같이 6이네요. 똑같네, 평균은. 그때 승진이는 7, 7, 5, 7, 2, 14, 5, 20 그럼 다 더하면 24니까 역시 똑같이 4로 나누면 평균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보면 솔직히 이 문제는 계산을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야. 그냥 자료를 보고 딱 봤을 때 편차가 누가 표준편차, 즉 분산해서 클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어떤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더 멀리 퍼져 있다, 조밀하게 있다. 그걸 판단하라고 만든 문제거든. 자, 한준이 어떻습니까? 한준이 평균 6인데 모든 별량들이 값이 다 똑같이 6입니다. 완전 평균에 몰빵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료들이 평균 6에 다 겹쳐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들은 실제로 뭘 구해봤자? 편차, 별량 빼기 평균 구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별량에서 평균 6 빼면 편차 다 0,0,0,0이 나올 거야. 편차 0이야. 그러면 그거 제곱해봤자 0. 그 값들 평균 구해봤자 0. 얘는 그냥 분산 표준편차가 다 0입니다.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란 거죠. 즉 모든 값이 다 평균에 몰빵되어 있는, 완전 값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거죠. 모든 별량이 평균에. 알겠죠? 자, 그 말은 얘는 표준편차 제일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분산의 표준편차는 다 제일 최소값이 0이거든. 무슨 0 이상이거든. 근데 0이 나왔으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 나왔다는 거야. 완전 모든 값이 다 평균에 똑같을 때 나올 수 있는 값. 0이 나온 겁니다. 즉, S1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한준이의 표준편차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윤이와 승진이 비교해 봅시다. 다윤이, 승진이. 자, 다윤이 같은 경우에는 6을 기준으로 첫 번째 값은 4, 두 번째 값은 8, 이 정도? 세 번째 값은 9는 한 이 정도? 3은 한 이 정도? 자, 평균 기준으로. 뭐 자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4개가. 평균 6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승진이 봐봐, 승진이. 승진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 6을 기준으로 7 2개, 7 2개, 7 2개, 5 몇 개? 5 2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자료가. 이 4개가. 여기 2개, 여기 2개. 하지만 다윤이 같은 경우에는 6을 기준으로 솔직히 9 정도면 이만큼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죠. 한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자, 얘는 평균 6을 기준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고 얘는 6을 기준으로 여기 2개, 여기 2개. 누가 더 자료가 평균 6을 기준으로 더 멀리 퍼져 있는 것 같아, 자료가. 누가 봐도 얘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죠, 6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것도 있고 이만큼 떨어진 것도 있고 얘는 꼴랑 하나씩 떨어진 것들이 2개, 2개씩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오밀조밀하죠, 자료가 모여있는 정도가 평균 근처에.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누가 3포도가 더 크다? 퍼져 있는 정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 말인즉슨 3포도 나타내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다윤이가. 자,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보다 더 작은 게 누구다? 얘다. 얘는 완전 몰빵돼 있으니까 평균에. 자, 그러면 S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저기서 얘가 돼야 되겠죠. 얘, 승진이 S3.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뭔가 값이 뭔가 멀리 퍼져 있는 그때 많은 누구? 다윤이 S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S1, 2, 3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순으로 돼야 된다. 그 몇 번이냐면은 4번이거든요. 자, 나는 못 믿겠다. 직접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구해보면 돼요. 직접 구하면 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단위 같은 경우에 편차, 첫 번째 편차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제곱. 두 번째 편차는 8에서 6 빼면 얼마? 2조 2, 8 빼기 6. 바로 적을게. 그럼 역시 제곱. 세 번째는 9에서 평균 6 빼면 3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4. 이게 바로 누구? 다윤이의 분산이 되는 거죠? 뭐 실제로 계산해보면 4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그 13이 2개니까 26. 4분의 26. 자, 이게 다윤이의 분산이고요. 승진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자, 7 같은 경우에 평균 6 빼면 1 되죠. 1.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뭐 제곱해봐자 다 1이니까 얘는 4분의 4. 그 분산 얼마? 1이 나오겠죠. 4분의 26이 큽니까? 1이 큽니까? 누가 봐도 4분의 26이 크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씌워주면?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분산이 큰 게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마지막 유형 11번 자료의 비교. 문제는 705번이고요. 자, 다음 표는 A, B, C, D 다섯 학급에 대한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 학급 중 몸무게가 가장 고른 학급.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뭘 잡았냐면 이 고르다는 말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 때. 왜냐하면 이 고르다, 우리나라 말로 고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으라는 얘기거든. 자, 우리나라 말로 고르다는 거는 뭔가 비슷한 값들이 많다. 비슷한 값들이 많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고만고만한 값들이 많다는 거는 어떤 경우? 당연히 평균이 70이면은 71, 69,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값들이 많다. 그럼 뭔가 좀 고르게 있는 줄 보이거든. 고만하게. 하지만 반대로 평균 70인데 여기 10도 있고 여기 150도 있고 여기 20 있고 여기 110 있고 이런 식으로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값들이 많으면 이때는 뭔가 고르다고 보기 힘들겠죠. 뭔가 멀리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고르다란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오밀조밀 값들이 몰려있다. 평균 주위에.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앞들이 막 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다? 분산. 즉, 3포도가 어떻다? 3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가 3포도가 작은 경우죠. 최대한 작은 경우. 3포도가 작은 경우. 3포도 작다는 건 뭘 의미한다? 3포도를 나타내는 값.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작다. 그럴수록 많이 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이 5개 학급 표준 편차 봤을 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최대한 평균에 몰려있는 값이 많다. 즉
우리나라 말로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고만고만하다라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몰려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무게가 가장 고른 거. 가장 분산 및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우리나라 말로 고르다의 의미. 고르다는 뭔가 고만고만한 것들이 몰려있다. 그 말은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고만고만한 것들이 몰려있다. 즉, 산포도가 작아야 된다. 즉, 분산 및 표준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낸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과 풀어봤고요. 또 후딱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